문제 1번입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삼각형 DEB의 평면 EFGH 위로의 정사형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정사형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B에서부터 우리 EFGH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렇게 내려올 테니까 B는 지금 F로 정사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D를 지금 정사형을 내려보게 되면 H로 정사형이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D는 H로 내려오게 될 테고, 그리고 E는 그대로 제자리에 있을 겁니다. 따라서 삼각형 DEB가 EFGH로 정사형을 내리게 되면 바로 삼각형 HEF가 되겠습니다. 삼각형 HEF. 지금 삼각형 DEB의 정사형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를 푸는 걸 보면 뭐만 확인했냐 하면 삼각형 DEB의 꼭지점만 확인을 했잖아요. 삼각형은 어차피 3개의 꼭지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3개의 꼭지점이 어디로 이동됐는지만 확인하면 정사형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선분 AB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선분 A'B'이라 하고 직선 AB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합니다. 세 문제를 지금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1번, 2번, 3번 전부 다 보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공식은 바로 정사형을 내렸을 때의 길이 A', B'은 원래 길이의 두 개의 선분이 이루는 각의 크기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A', B'를 구하는 거니까 A', B'은 AB 6이고 코사인 세타 30도라고 되어 있죠. 코사인 30도입니다.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결국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3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괄호 2번은 이번엔 세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A', B'이 주어졌으니까 4 루트 2라고 써주고 AB는 8이라고 되어 있고 코사인 세타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고 각을 구하라고 했는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라는 것은 특수각이 되겠죠. 따라서 세타는 45도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번에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A', B'이 주어졌죠. A', B'을 먼저 값으로 적게 되면 A', B'은 5라고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 AB는 모르는 값이고 그대로 AB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60도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AB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적어줄 테고 그렇다면 AB는 10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어느 밭에 설치된 차광막이 지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이고 태양 광선이 지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비출 때 생기는 차광막의 그림자의 넓이가 50 루트 3 제곱미터이다. 이 차광막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일단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태양 광선이 지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출 때 우리가 정사형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지금 좀 다시 그려서 살펴보게 되면 자, 이게 차광막이라고 합시다. 이게 지금 차광막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광막이 전부 다 다리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다리로 고정되어 있다는 뜻은 자, 이게 지면과 수직이라는 뜻인 거죠. 자, 얘가 지면과 수직일 거예요. 그리고 얘도 역시 지면과 수직이 될 테고 얘도 역시 지면과 수직이 될 겁니다. 얘가 지면과 이렇게 수직을 내려오게 되면 여기 수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요거 여기 좀 더 내려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가 바로 그림자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 그림자의 넓이가 지금 50√3이라고 되어 있고 차각막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차각막을 우리는 넓이를 s라고 놓으면 되는 거고, 그림자가 정사형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얘의 넓이를 우리가 s'이라고 설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요 각도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 차각막과 그림자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지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바로 여기가 30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사형된 넓이와 원래 넓이 사이에는 S'은 S 곱하기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죠.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림자가 50√3이고 그리고 S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30도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코사인 30도는 2분의 √3이니까 √3 이렇게 약분해주고 2를 오른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차각막의 넓이는 100제곱미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6이다. 이런 정삼각 기둥에 대해서 평면 AEF와 평면 DEF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자. 다음을 구하시오. 1번은 삼각형 AEF의 평면 DEF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문제 1번에서 했던 것 같은데 삼각형 AEF니까 이 삼각형 AEF의 각 꼭지점이 평면 DEF 위로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E와 F는 어차피 교선이니까 E는 E로 F는 F가 되겠죠. 그럼 A만 어떻게 떨어지는지 확인해 주면 되는데 A는 지금 그림상에서 보듯이 A의 정사형은 D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AEF가 평면 DEF로 정사형이 됐을 때는 바로 삼각형 DEF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삼각형 DEF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얘는 지금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지금 6이니까 우리는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에 의해서 4분의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즉 6의 제곱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6의 제곱은 36이니까 최종적으로 계산된 넓이는 9√3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평면 AEF와 평면 DEF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걸 정사형을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AEF의 넓이를 구하고 삼각형 DEF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하면 정사형된 넓이는 원래의 넓이에 그리고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삼각형 DEF의 넓이와 삼각형 AEF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삼각형 DEF의 넓이는 이미 위에서 9√3이라고 구해놨죠. 그러면 AEF의 넓이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AE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자, A가 있고 E가 있고 F가 있는데 EF는 저 정삼각 기둥의 한 변의 길이니까 자, 6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AE와 AEF를 구해주면 되는데 AE와 AF는 역시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일단은 A와 AF는 같게 될 테고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A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 ADEB의 대각선의 길이죠. 대각선의 길이. 누가 대각선의 길이죠? 바로 AE입니다. 근데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6이 될 테니까 그렇다면 AE의 길이는 6루트2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6루트2가 될 테고 우리 삼각형 AEF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자, 여기가 역시 2등분이 되겠죠. 요거 H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EH의 길이가 3이 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AH의 제곱은 AH의 제곱은 A2의 제곱에서 그리고 EH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A2의 제곱은 우리가 6루트2라고 해놨으니까 72가 될 테고 2의 h는 3이니까 여기 9에서 63이 되겠네요. 따라서 AH는 루트 63이니까 3루트 7이라고 계산할 수 있을 테고 결국 삼각형 AEF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EF 6이 될 테고 높이 AH 6루트 3이니까 9루트 3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루트 3이 아니죠? 저 9루트 7이죠. 3루트 7이죠. 3루트 7. 미안합니다. 여기 3루트 7에서 계산해주면 9루트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써놓은 바로 이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에다가 대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DEF는 9루트 3이다. AEF는 9루트 7이다.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정리해주면 루트 7분의 루트 3이 될 테고 유리화 해주면 7분의 루트 21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기둥을 밑면과 3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 단면에 지금 보라색 모양의 단면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보라색 단면을 포함하는 평면을 얘를 한번 알파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밑면을 베타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밑면과 3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밑면이 지금 우리가 베타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3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을 알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평면 알파와 평면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크기가 30도이다. 그러면 지금 보라색 도형의 단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보라색 도형에 대해서 밑면에 정사형을 내린다라고 치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점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점은 얘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요 끝에 있는 점은 이렇게 떨어질 거고 자, 이 점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몇 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이 보라색 도형의 정상이 누가 되냐면 바로 이 밑면이 바로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밑면이 바로 보라색 도형의 정사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라색 도형의 넓이를 우리 S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 보라색 도형은 S 그리고 밑면은 정사형 된 거니까 S'이라고 해주게 되면 이제 관계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S'은 S의 바로 코사인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주게 되면 S'은 지금 밑면의 넓이니까 반지름이 3인 원이죠. 따라서 파이 r 제곱이니까 9파이가 될 테고 S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따라서 S는 루트 3분의 18파이가 될 테고 유리화해서 정리해주면 6루트 3파이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6인 정사각 풀에서 3분 AD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자. 직선 BP와 평면 BCD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니까 일단은 이 직선 BP에서부터 즉 P에서부터 평면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일단은 찾아야 되는 게 일단은 문제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P에서부터 BD에 내리기 전에 일단 A에서부터 밑면 BCD에 한번 수선을 발을 내려보도록 할 건데 A에서부터 밑면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우리 H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디에 떨어지게 되냐 하면 예상하건대 아무래도 이 사각형 BCD의 대각선의 교점에 아마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가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사각형 BCD가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배운 것 중에 그 정사면체에서부터 밑면에 정수선의 발 내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삼각형 ABH와 삼각형 ACH, 삼각형 ADH, 삼각형 AEH가 모두 합동입니다. 얘가 모두 RHS 합동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길이가 HB, HC, HD, HE 전부 같아지게 되면서 정사각형 내부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은 부분은 바로 이 대각선의 교점이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H의 위치를 일단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P의 수선의 발을 찾을 건데, 이 H를 찾게 되면서 지금 A의 수선의 발이 H죠. 그리고 D는 그대로 있게 되면서 선분 AD의 정사형이 AD의 정사형이 누군지 알 수 있냐 하면 HD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P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어디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 하면 바로 HD 위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점을 I라고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P에서부터 평면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우리 I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PB와 BI를 찾아주면 코사인 세타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길이를 하나씩 구해보도록 합시다. 문제에서 점 P가 AP의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죠.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I도 바로 선분 HD의 1대2 내분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AH랑 PI가 평행하기 때문에 길이의 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길이를 한 번씩 구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DH는 먼저 대각선의 반이 되겠죠.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6이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는 6루트 2가 되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DH는 일단은 3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HI는 바로 DH의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이 되겠죠. DHI는 3분의 1에 HD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3루트 2에서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보면 BI는 바로 4루트 2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PI를 계산해 볼 건데, PI는 얘가 바로 AH의 3분의 2가 되겠죠. 길이의 비가 1대2라고 했으니까. 근데 AH는 역시 3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PI가 2루트 2가 될 테고, 삼각형 PBI는 I가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PBI는 직각삼각형이 될 테고, 그렇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BP의 제곱은 BI의 제곱 더하기 DI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을 테고, 4루트 2 제곱하면 32, 2루트 2 제곱하면 8이니까 40이 되겠죠. 따라서 BP는 2루트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고자 했던 BP와 DI를 모두 찾았습니다. 이제 코사인 세타는 BP분의 BI, BP는 2루트 10, 그리고 BI를 우리가 4루트 2로 계산해놨죠. 그래서 약분해주면 2가 될 테고, 유리화 해주면
4루트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5분의 2루트 5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2인 구 모양의 풍선이 공중에 떠 있다. 태양 광선이 지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면서 비출 때 지면에 생기는 이 풍선의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괄호 1번은 구 모양의 풍선의 중심을 지나고 태양 광선과 수직인 평면을 알파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자. 그 얘기는 바로 지금 어떤 평면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생긴 요 부분이 지금 알파가 될 겁니다. 이건 당연히 원이 되겠죠. 자, 이때 이 알파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지금 구하게 되는 건데 얘는 원이니까 당연히 파이 r 제곱이게 되겠죠. 파이 r 제곱인데 문제에서 반지름을 1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파이 곱하기 10에 제곱해서 100파이라고 간단하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그림자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 1에서 구한 단면을 이용하여 풍선의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풍선의 얘를 우리 넓이를 S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문제에서 고맙게 정사형을 헷갈릴 수 있지 않게 지금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요 방금 구한 얘의 넓이를 S 프라임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를 S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S라고 해보면 여기 지금 기호가 조금 헷갈리네요. 자, 여기를 지워서 S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 구한 단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S의 정사형이 자, 여기 누구?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 바로 S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림자가 정사형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가 정사형이 되는 거예요? 바로 구에서 잘라낸 부분이 정사형이라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식은 S 프라임은 S 곱하기 코사인의 이제 평면 알파와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인데 여기서 주어진 수치가 60도라고 해서 얘를 그대로 데리고 오면 안 되고 요 면을 평행하게 요렇게 당겨 보도록 합시다. 당기게 되면 바로 요렇게 올 거예요. 자, 요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바로 누가 되는 거냐면 바로 여기와 요렇게 이루는 각의 크기가 알파와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90도가 될 테고 따라서 30도가 밑면과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적어보면 밑면과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바로 30도가 되겠습니다. 30도. 따라서 아까 여기 쓰다만 여기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바로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S긴 하지만 S 프라임은 문제에서 100파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차례대로 대입하도록 합시다. 여기 S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따라서 S는 루트 3분의 200파이가 될 테고 유리화 해주면 3분의 200 루트 3파이가 바로 그림자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에 평행한 선분 AB에 대하여 선분 AB는 6이고 점 P가 평면 알파 위를 움직일 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10이다. 지금 AP와 요 BP의 최소값이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 B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BB'이라고 할 때 선분 BB'의 길이를 구하시오. 일단은 요 길이를 구하는 문제네요. 지금 P가 평면 위에서 지금 돌아다닌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던 문제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여기 점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얘를 뭐 X축이나 Y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점 P를 잡아서 이 AP 더하기 B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동일합니다. 이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 B나 또는 A를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서 새로운 점을 만들고 AP 더하기 BP 프라임의 길이로 대체했었습니다. 대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BP와 B 프라임 P가 길이가 같아져서 이렇게 대체해서 구했었습니다. 자, 똑같이 할 건데 지금 B를 평면 알파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자 이렇게 시켰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기를 B 더블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이 점은 지금 뭐냐 하면 B를 평면 알파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입니다. 대칭 이동시킨 점.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떤 일이 발생되냐 하면 아까 방금 전에도 보여줬지만 자, 요 BP와 B 더블 프라임 P의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게 됩니다. 자, 같아지니까 지금 우리는 BP와 B 더블 프라임 P가 길이가 같아지면서 AP 더하기 BP의 길이를 뭘로 대체할 수 있냐 하면 AP 더하기 B 더블 프라임 P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언제 최소가 되냐 하면 바로 요럴 때 최소가 되겠죠. 요럴 때 최소가 일직선일 때 최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AP 더하기 B 더블 프라임 P는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냐 하면 A, B 더블 프라임이랑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바로 저 빨간색 길이일 때가 최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P는 아마 여기에 이렇게 위치할 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림을 다시 한번 떼놓고 나서 그려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A, B 더블 프라임, B 자 여기 B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10이 되는 거고 A, B가 현재 6이 되는 거고 여기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 B 더블 프라임 P를 B 더블 프라임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 더블 프라임 B의 제곱은 A, B의 제곱 더하기 B의 B 더블 프라임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얘는 100이고 얘 36이니까 B 더블 프라임의 제곱이 64가 되겠네요. B 더블 프라임의 제곱은 64다. 따라서 B 더블 프라임의 길이는 8이 될 테고 우리가 찾는 거는 B 프라임이죠. 따라서 B 프라임은 더블 프라임의 반이니까 얘는 4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 높이가 8cm인 원기둥 모양의 컵에 물이 6cm의 높이까지 채워져 있다. 이 컵을 기울여 물을 쏟으려고 할 때 물이 쏟아지기 직전의 수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바로 요 넓이를 요구를 하고 있네요. 자, 이 문제는 정사형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인데 정사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두 면이라 함은 일단은 처음 칠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의 넓이와 바로 이 밑면의 넓이를 이용할 거예요. 밑면의 넓이는 일단은 구하기는 어렵지 않고 그렇다면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교선이 있어야 되겠죠. 자, 교선은 두 면이 이루는 면들을 확장을 해보면 자, 이런 가상의 선이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교선이 될 텐데 이 교선에 어떻게 자 이렇게 수선을 하나 내리고 자 이렇게 수선을 하나 내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바로 각은 바로 여기 이 세타가 될 테고 얘를 구하게 되면 원하는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 그리고 여기서 끝에서 만나는 부분을 C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AB의 길이는 이미 알고 있고 우리 BC의 길이보다 AC의 길이를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 AC의 길이는 자 처음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 그림에서 여기를 보면 지금 얘를 기울이는 거니까 어떻게 된 상황이냐 하면 바로 요렇게 된 상황이 될 거예요. 바로 옆에 그림은 이렇게 된 상황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이 되겠죠? 자 합동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어있는 이 공간이 2cm이기 때문에 여기도 2cm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AC의 길이가 우리가 4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네요. 그러면 우린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BC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고 AB의 제곱은 AB가 현재 지름이니까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곱하면 36. AC는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제곱하면 16 해서 52가 될 테고 루트 씌워서 계산해주면 BC는 2루트 13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면각이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BC분의 AB가 될 테고 BC는 2루트 13이 될 거고 AB는 6이니까 얘는 루트 13분의 3이 되겠습니다. 유리화해도 되지만 이거 나중에 계산할 때 굳이 유리화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놔두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구하려고 하는 넓이를 S라고 두도록 합시다. 정사형 된 애가 바로 이 밑면의 넓이 S' 될 거예요. 그렇다면 S'은 구하고자 하는 넓이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S'이 원의 넓이니까 얘는 9파이가 될 테고 S는 구하려고 하는 거 코사인 세타는 루트 13분의 3이라고 구해놨습니다. 따라서 S는 9파이에다가 3분의 루트 1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약분해주면 3 루트 13파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정삼각 기둥이 있다. AP는 2, BQ는 1, CR은 3이 되도록 하는 세점 PQR을 지나는 평면 PQR과 평면 DEF가 이루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래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우리가 교선을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사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선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원래 도형의 넓이와 그리고 정사형된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렇다면 S'은 S 코사인 세타가 될 테니까 어차피 S'과 S를 모두 알게 되면 코사인 세타를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정사형을 이용해서 구할 때는 우리가 가끔씩 이 교선을 굳이 구할 필요 없이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정사형이 편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PQR의 정사형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PQR의 정사형을 찾아보면 P는 D로 떨어지고 Q는 E로 떨어지고 R은 F로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P의 정사형이 DF 위로의 정사형이 P는 D로 될 테고 그 다음 Q의 DF 위로의 정사형은 E가 될 테고 R의 DF의 정사형은 F가 될 테니까 삼각형 PQR의 평면 DF 위로의 정사형은 그냥 삼각형 DF가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우리가 삼각형 PQR과 삼각형 DF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각형 DF는 정삼각형이라서 일단 구하기가 쉬워요. 얘부터 먼저 구해놓고 가도록 할까요? 자, 삼각형 DF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다. 그렇다면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삼각형 DF의 넓이가 루트 3이 됩니다. 이제 삼각형 PQR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 여기서 이게 입체 도형이어서 조금 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 R을 밑면과 평행하게 이동시키게 되면 자, 평행하게 선을 그어보면 자, 얘는 지금 이 길이랑 똑같죠. 여기를 우리 R'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렇게 되면 R'이 2입니다.
그리고 PR'은 1입니다. 그리고 삼각형 PR'R은 얘는 직각삼각형이에요. 얘는 직각삼각형입니다. 따라서 PR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5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P를 Q 이쪽으로 역시 밑면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역시 여기는 P'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같은 논리에 의해서 삼각형 QPP'이 역시 직각삼각형이 될 테고 PP'은 2가 되고 QPP'은 높이 차이에 의해서 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PQ가 역시 루트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Q를 자, CR 쪽으로 이렇게 Q'을 내리게 되면 얘도 역시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여기서의 직각삼각형은 Q'R이 직각삼각형이 될 테고 QQ'은 자, 한 변의 길이니까 2가 될 테고 그 다음 Q'R은 역시 높이 차에 의해서 지금 이만큼이 3이고 여기가 1이죠. 그러니까 2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QR이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 PQR을 떼놓고 보면 지금 어떤 삼각형이 됐냐 하면 여기 PQR 얘는 2루트 2, 여기는 루트 5, 여기도 루트 5인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냥 2등변 삼각형이 될 테고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자,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y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는 루트 2가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py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py는 암산하겠습니다. py는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PQR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2루트 2 py 루트 3 높이가 되겠죠. 계산해주면 루트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사형의 관계에 의해서 삼각형 PQR의 넓이는 자, DEF가 PQR의 정사형이니까 DEF의 넓이는 삼각형 PQR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DEF 루트 3이라고 구해놨고 PQR 루트 6이라고 구해놨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정리해보면 루트 2분의 1이 될 테고 최종적으로 2분의 루트 2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사형을 이용할 때는 교선을 찾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